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무거운 질문이군요. 어른들한테는 좀 많이 씹히죠. 씹혀드리는 맛에 제가 좀 많이. 근데 그거를 찍어버리는 순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채널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다들 그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72만 유튜버, 대구에서 공구상을 하시면서 유튜브 채널 72만을 키우신 공구왕 황 부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장으로 살아남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다양한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요. 그 첫 손님으로 저희가 공구왕 황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참. 유튜브 촬영 이전에 강의도 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도 막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렇죠? 아, 예.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좀 분위기 이상하면 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된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그 강의들 좀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공구왕 황 부장 유튜브 채널이 과연 언제 생겼는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그 과정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유튜브가 국내 유명해지기 전부터 좀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웹하드처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 단순 저장 용도로?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게 조금 시작이죠. 원래 그러면은 공구상을 원래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직업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7년 11월에 대구의 북성로의 공구골목 농기구 판매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애니메이션 일을 하시던 분이시군요. 네네. 원래 그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콘티도 짜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꽁트 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 전개하는 거라든지 뭐 자막이 들어가고 나오고 뭐 BGM이 깔리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뭔가 프로의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그 전에 무엇이었는지 여쭤봤더니 역시나 저희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도 한 명 있는데 그 프리모 채널이라고 전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튜브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것도 편집이나 이런 것도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시너지가 돼가지고 좀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덜 부끄러운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뷰 채널 중에서는 되게 좀 재미와 정보가 좀 살아있고 좀 체계적으로 스크립트가 되게 잘 짜있다, 촘촘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그 공구상에 2007년도에 대구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공구상에 그냥 취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던 뭔가를 이제 물려받으시는 건 그런 개념인지.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호랑이 혈통이라고. 그 아버지가 원래 북성로 공구 골목에서 농기계를 판매를 하셨는데 이렇게 막 사업이 막 이렇게 번창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재밌겠다 싶어서 내려와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 농기계 상을 하셨는데 고만고만하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들을까봐 제가 그렇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래도 이제 그 공구상을 이렇게 농기생활 하시면서 본인이 원래 이게 본업이 아니시잖아요. 비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처음에 고생하셨겠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면허도 없어가지고 농기계 도매상 중에서 면허 없는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운전면허도 그때 따고 막 부랴부랴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되게 힘드셨는데 그 농기계를 파시려 그러면 이제 농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성격도 이제 털털하시고 밝으시다 보니까 영업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즐겼습니다. 영업도 재밌게.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어른들한테는 좀 많이 씹히죠. 씹혀드리는 맛에 제가 좀 많이 잘해드립니다. 네. 아, 그렇게 영업을 또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이 그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기계가 딱 나왔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기계인데 너무 도움이 되는 장비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거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농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니까 실제 쓰고 있는 농민분들을 촬영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믿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말은 안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게 반응이 좋으면서 매출로도 일어나는. 처음에는 직접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죠. 본인이 말로 이렇게 일일이 발품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팔면서 이제 막 이렇게 농민분들한테 설득하신 거죠. 이게 너무 농약 뿌리는 기계 너무 좋은데 그렇죠. 한번 써보시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믿으셨다는 거잖아요. 안 믿죠. 그리고 농사 이거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그 장비를 못 팔았어요. 실제로. 실제 너무 좋은 농약 살포기인데. 네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쓰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우연히 발견하셨구나.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리뷰를 영상 콘텐츠로 만드신 게 그렇죠. 안심을 줬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래, 농사 베리지 않고 농약값 아끼면서 잘할 수 있겠군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아직도 그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촬영했던 그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도 하시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느낌을 딱 받으셨네요. 네네, 이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근데도 그렇게 막 100% 쏟아야지 이런 거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웹하드로 쓰면서 영상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올린 또 영상들에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고 막 반응을 막 해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공구왕 황부장이라는 채널 이름을 달고 했는 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유튜브 시작하신 한 12년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본격적으로 제 얼굴을 힘을 쏟아보자 하게 된 것인 거는 한 5, 6년 정도. 네네. 그 유튜브 제작 과정이 되게 좀 궁금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하시는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피가 마르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이제 농기계상도 하셔야 되고 그 관련된 일도 보셔야 되고 물건도 파셔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팅도 하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영업도 하셔야 되고 거기다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거 2개를 만드셔야 되니까 그 만들기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스크립트도 짜시고 뭐 이렇잖아요. 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혼자 스크립트를 대강 짜서 촬영을 하고 뭐 업무 시간에 편집도 못해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일 안 하고 따질한다고. 그래서 저녁에 편집하고 이러다가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편집하는 사람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같이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만나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고 스크립트를 짠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가치 있는 제품이니까 이 촬영할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것도 이제 스크립트를 짜는 과정에서 다 나오고요. 그리고 꽁트나 이런 거 이런 것도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꽁트를 넣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셨죠? 꽁트는 옛날부터 넣었어요. 그것도 한 7년, 8년 전부터 넣었는데 그때는 그냥 병맛 이런 개념으로 했었고 좀 이야기 있는 스토리 있는 그런 그 상황극 같은 거 웃긴 거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파트너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더 구성 있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는 되게 유튜브가 지금 뭐 SNS 플랫폼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많은데 결국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SNS 채널들을 잘 활용하시고 내 물건이 잘 팔리게 만드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 황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기계상을 하시면서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 확 뜨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뭐 어떤 플랫폼을 또 다양하게 쓰고 계시는지.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지금 나온 SNS 마케팅이 가능한 플랫폼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뿐이지 저는 그 소상공인 분들은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인스타도 하셔야 되고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 그 카페 누가 만들어 놓은 카페에서 광고 활동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유튜브가 제일 좀 강하니까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 매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요. 그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댓글에 막 달리잖아요. 예, 어떻게 사면 되냐. 예전에는 막 그 공장 연락처도 남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취급점들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그 페이지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매출로 연결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자사몰을 구축하신 건데, 그렇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도 있고 오픈 마켓들 다양한데 별도의 자사몰을 따로 구축하신 거예요. 와, 처음부터 그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도 블로그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저는 뭐 여기서 말하는 게 저한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 자사몰도 있지만 저도 스토어팜이나 이런 걸 합니다.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구나. 안 해요. 쿠팡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 나름 철학이 있어가지고 네.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서 수익을 이루고 있죠. 온오프라인 매출이 다 발생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영업하시고 실제로 매장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자사몰에서도 당연히 이제 제품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소개받고 와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어바웃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거의 5대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요? 네. 온라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필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기업들을 욕을 하면 대기업들 저 싫어하겠지만 대기업들은 이 빅데이터나 이제 빅픽처가 아니고 뭐랄까 이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까. 맞아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두려워요. 사실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그 온라인을 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친절해서 자기 손님, 자기 단골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병행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채널이 지금 뭐 몇십 명의 구독자 있어 지금 뭐 72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72만 한 7천 명 가까이 지금 벌써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의 뭐 100만 원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뭐 리뷰 채널도 많고 상업적인 채널도 많고 유튜브가 요즘에 워낙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공방 홍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리뷰를 하시면서 충분히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PPL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원들이 유튜브 광고 수익 이외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컨택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걸 거의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인만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하고 있지만 그 리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받고 있진 않아요. 그거를 받게 되면은 제가 정상적인 이런 소개를 해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제조사가 요청하는 걸 말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본질이 약간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니죠. 아직까지는 제가 브랜디드 광고를 받지 않고 있고 PPL은 중간 광고는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 콘텐츠에 상관없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거니까. 뭐 이상한 것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로션 같은 거 스포츠 로션인 거야. 스포츠 로션이랑 그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엔간하면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유튜브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뭐 광고를 받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잘 풀어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찍는 입장이지만 저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약간의 이제 배신감이 진정성 문제. 진정성과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채널에 대한 이런 본질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콘텐츠를 다뤄본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적인 광고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제안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럼 쉽게 그게 휘둘러가지고 그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10중 8구는. 근데 그거를 안 하기가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런 제안들이 막 들어가셨을 때? 이게 맨 처음에는 채널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그런 그 큰 금액으로 이렇게 마케팅 그 홍보를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 막 흔들리죠. 근데 흔들린다기보다는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이 단위가 수천 이렇게. 아니 한 2, 3천씩 그냥 와가지고 뭐 3분 나오게 하고 뭐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찍어버리는 순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채널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분들한테 받아서 좋은 거면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보여드리겠다. 일단 가봐요. 레이저 용접기 내는 것도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은 의미가 있다 네. 싶으면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도 고마워하긴 하죠. 저도 컨텐츠적으로도 힘을 받고.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콘텐츠의 진정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은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못 지켜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는 케이스라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이거 유튜브 이 시청자가 되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 유튜브 하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은 되게 전문적인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찍었어도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의미 없이 악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별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좀 진정성을 잡고 채널을 소중히 여기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 질문을 제가 놓쳐가지고.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뉴스 채널도 뭐 운영해보고 했는데 정말 그 한 명 한 명 이게 콘텐츠의 진정성이 담기고 여기 한 땀 한 땀 편집하는데 노력이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당장 터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보고 들어온 분들은 충성도 높은 나의 고객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철학으로 삼아가지고 이 채널의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로 저는 다가왔었고, 감사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되게. 그리고 유튜브가 단순히 이제 콘텐츠가 진정성이 있고 콘텐츠 자체가 재미있다라고 해서 바이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연구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스킬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시죠. 그런 트렌드에 대한 연구는 저와 같이 촬영하는 친구도 연구를 하고 저도 계속 기존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 유튜버 이전에 이제 시청자로서 계속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요새 좀 무섭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노출되기 위해서 정치라든지 뭐 개그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막 이렇게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지만 요즘 유행하는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죠. 그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썸네일이라든지 뭐 제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세팅을 할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십니까? 썸네일 되게 중요하죠.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썸네일이 50이고 영상이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제 작업의 노동력은 영상에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썸네일이 클릭률을 못 끌어내면 어렵게 잘 만든 웰메이드 영상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진짜 일단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공무원 황 부장님 콘텐츠를 보면은 촘촘하게 되게 스크립트가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전개가 되게 체계적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라는 그것을 리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신뢰성 있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두셔가지고 탁탁 자막이 뜨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다른 채널하고 좀 다른 차별성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진화시킨 거죠. 그렇죠. 계속 반응들 보면서.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목차를 놔둔다는 게 타임 스탬프를 놔둔다는 게 저한테는 독일 수도 있거든요. 영상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도 계속 이제 자막이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한쪽 면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신경 쓰면서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여기 보면 사용 방법이나 특징, 단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참고하시는 좀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채널. 나는 이렇게 유튜브 연구를 할 때 이런 채널을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채널 추천한다. 이런 채널이 좀 있나요? 저희는 저희만의 좀 독립적인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누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벤치마킹하는 채널은 없지만 되게 연구하는 채널은 있습니다. 그 테크 채널 중에서 귀곰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영상에서 눈을 못 떼게 하는 그런
강렬한 뭐 구성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클릭률도 중요하지만 지속 시간이 길어야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은 되게 알찬 영상이구나 생각하고 노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만드는 귀곰 채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소프트하다면 소프트하고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네. 광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무거운 질문이군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보시나요?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작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여튼 대기업 월급 이상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벤트 할 때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활용도 하니까. 또 이제 제작하시는데 또 인건비도 들고 또 유지비도 들고 또 뭐 관련된 공부라든지 또 직접 또 구입하셔야 되고 광고에 의존을 안 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 거 찍어줘서 고맙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제가 더 보태서 그냥 멘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시기라서 이게 참. 그 수익보다는 이제 회사에서의 제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시는 방향성에 비해서는 너무 천박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그럴 수 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72만 유튜버는 뭐 얼마를 벌까? 뭐 이거 되게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키워드, 잘 잡히는 키워드니까 여쭤봤는데 어바웃이라도 대충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옷이 되게 궁금해요. 이 옷에 얽힌 또 사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옷은 저희 스텝의 와이프가 섬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컬러버를 해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지금 워크웨어들이 워크웨어 역할을 하면서 패션웨어까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브랜드 얘기해도 됩니까? 네,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칼하트라든지 볼디스트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매장을 막 다녀보면서 아니면은 그 볼디스트나 이런 데는 직접 이렇게 촬영 의뢰 받으면서도 보면은 제가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고가는 못 거라고. 네,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거 좀 싸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테크웨어면서 워크웨어면서 패션웨어가 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게 그냥 바로 완판 됐어요. 한 2시간 만에. 네, 2시간 만에 완판은 됐고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확장하실 생각? 저는 제가 이쪽으로 확장할 생각은 없고 그 섬유 쪽에 하는 그 PD네 와이프가 요거를 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에 좀 좋은 제품으로 그 섬유 쪽에 있으니까 되게 잘 알더라고요. 이 섬유는 가격은 비싸지만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연장선상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개그맨 김태균 씨도 출연하시고 윤택 씨도 출연하시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이거 그런 셀럽들과 콜라보도 하시고 이게 채널이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그분들이 연락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촬영도 재밌게 잘했는데 참 제가 유튜브 안 했으면 언제 그런 분들하고 한번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저는 좀 즐기려는 마음에 촬영을 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지금도 연락 자주 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그냥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유튜브 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거를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이거 지쳐서 못해요. 정신병 걸립니다. 즐겨야 돼요. 재밌게 어떻게든 재미있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연예인이 찍자고요? 재밌게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재밌게 뭔가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재밌게 즐겁게 계속 롱런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유튜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이면 질문이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좋다고 좀 드리는 게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이 딱 두 가지만은 해드리고 싶다 요약해주셔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면서 네. 오늘 그 황 부장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제가 강의라고 하니까 참 오그라들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다른 목적보다는 재미, 내가 즐겁게 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접근하시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거 자체도. 사람들이 좀 몇 명, 맨 처음 시작할 때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보겠습니까? 근데 막 1명씩, 2명씩 봐주면서 댓글도 달고 이래주면 거기에 또 힘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두 번째는 일단 한번 해보시라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라. 이 유튜브에 대해서 막연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최고의 장비를 다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으로 유튜브 바로 촬영됩니다.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 안 해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얼굴 비춰가면서 한번 제품 설명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었던 콘텐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찍고 송출하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약해드리면 네. 즐겁게 하시고 네. 일단 하시라.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되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아닙니다. 네네. 하여튼 이렇게 72만 유튜버를 모시고 우리 저희 이제 태어나는 채널 사장으로 살아남기에 출연해 주신 황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사장으로 살아남기에 운영을 맡고 있는 족장 신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습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유.